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우산이 뒤집힐 줄 알았는데 우산을 접고 출근한 아침이었습니다. 다행히 태풍 쏠릭이 서울을 비껴간 모습입니다. 오늘 간간히 비가 내리며 저녁 무렵이면 태풍 영향을 벗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이 시각 서울 모습 연결해 보겠습니다. 8월 2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태풍 쏠릭이 서울에는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태풍 영향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태풍 쏠릭으로 인한 만일의 피해를 대비해 서울시는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120이나 119 등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국 대사관으로 일부 구간이 막혀있던 서울 정동 덕수궁 돌담길이 오는 10월이면 완전 개방됩니다. 고종의 길도 함께 선보입니다. 성북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의 소통을 돕기 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했습니다. 각종 정보 전달과 설문조사 등이 진행됩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오늘 새벽 수도권에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로를 틀면서 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신영 기자. 네, 저는 서대문구 홍제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태풍은 다행히 서울을 비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왔나 싶을 정도로 서울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예. 당초 태풍 쏠릭은 오늘 오전 서울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동쪽으로 진로를 틀면서 수도권의 위험은 예상보다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서울에서는 태풍 경보급 비상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일찌감치 호남과 충청을 지나면서 서울에서는 한때 주의보급으로 위험 단계가 낮아졌습니다. 예. 혹시 지금까지 집계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까? 네, 전날까지 중형급이었던 태풍은 오늘 오전 들어서 소형급으로 세력이 약해졌는데요. 예. 태풍은 오늘 오전 9시에 서울에 가장 인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오전 내내 30에서 80mm의 비와 초속 22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도 예상이 됐는데요. 하지만 태풍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럼 언제쯤이면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 같습니까? 네, 현재 태풍의 위치는 오전 10시 기준으로 강릉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시간당 24km의 빠른 속도로 지나고 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2시경이면 동해를 지나 완전히 한반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태풍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입니다. 서대문구 홍제천 연결해 봤습니다. 자, 이처럼 태풍 쏠릭이 수도권을 스쳐가며 큰 피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근무를 시작으로 담당 부서별 재난 임무를 숙지하고 비상연락체계 가동을 점검했습니다. 또 강풍에 날아가기 쉬운 도로 위 간이시설물은 모두 철거하고 범람 위험이 있는 하천이나 강변 주차장은 차량 진입을 통제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혹시나 피해가 예상될 때는 각 자치구나 119, 120으로 신속히 신고하고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단단히 묶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60년 가까이 단절됐던 덕수궁 돌담길이 오는 10월이면 완전 개방됩니다. 영국 대사관에 막힌 일부 구간이 지난해 개방된 데 이어 마지막 남은 70m도 오는 10월 개방되면서 1.1km 길이의 덕수궁 둘레길이 완성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가장 사랑받는 산책로 중 하나인 덕수궁 돌담길. 하지만 이제까지 일부 구간은 영국 대사관에 막혀 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철문으로 막혔던 돌담길 170m 중 100여 미터가 개방됐지만 남은 70m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 오는 10월이면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새롭게 개방될 70m 구간은 덕수궁과 영국대사관의 담장 경계를 고려해 덕수궁 내부 보행길로 연결됩니다. 이와 함께 영국대사관 정문부터 세종대로까지 이어지는 기존 돌담길도 정비에 들어갑니다. 경관 조명과 걷기 편한 도로 포장 사업들이 10월 말까지 완료됩니다. 한편 문화재청이 공개 예정인 덕수궁에서 정동공원에 이르는 고종의 길도 오는 10월 정식 개방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요즘 이웃들 간의 공동체 의식이 많이들 사라졌다고 하죠. 아무래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성북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의 소통을 돕기 위해 모바일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성북구 주민들의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 거주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성북구가 아파트 주민들 간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손쉽게 사용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한 것. 이 공동주택 내에서 서로 이웃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서로 소통이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소통을 주민 간에 해갈 수 있을까? 바쁜 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 아파트너 앱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모바일 앱은 여러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사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단지와의 비교도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 선거나 다양한 설문조사를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 현장 투표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리나 부정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배 조회나 방문 차량 등록을 앱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고 각종 행사나 일정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그 현장 중심의 어떤 투표를 할 적에 어떤 부정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온라인이다 그런 걸 예방할 수 있어갖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장점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성북구는 다음 달부터 12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 후 내년까지 관내 전체 아파트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집 근처 상가나 시장에서 장을 보려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서 발길을 돌린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용산구가 이달부터 소규모 식당과 상가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이젠 아닙니다. 소규모 식당과 상가 주변으로 점심과 저녁 시간대 안에 적용된 불법 주정차 시간제 단속 유예가 전일제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전일제로 바뀌었는데요.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것을 이제 감안해가지고 소상공인 내지 이제 자영업자 이런 어려운 분들 조금이나마 이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예고 없이 단속하던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발견하면 먼저 경고문을 게시하고 전화로 차량 이동을 안내합니다. 연락이 안 될 때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한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민원인이 안 나오면 저희가 견인 조치를 합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가 차량 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을 줄 경우엔 단속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횡단보도나 도로 모퉁이 등에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따른 민원 다발 지역이나 상습 위반 차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 용산구. 당분간 규제 완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구정 전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구청 본청은 물론 동주민센터까지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벌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구정 속에 여러 가지 적폐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또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말끔히 정리하지 않고는 강남구청의 새로운 출발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취임 전부터 외부 감사를 통해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공언한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구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받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한 차례의 감사원 감사도 받은 적 없는 강남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받은 대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5명을 전문 감사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감사 기간은 8월 21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입니다. 대상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동안의 구청 본청의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의 예산과 회계, 재무 분야입니다. 지난 구정 전반에 대한 잘못된 점이 없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고 그런 게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부조리를 청산하고 구정을 또 정립해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며 과거 부조리 청산의 칼날을 빼든 정순균 구청장. 행정 분야에 대해선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헬멧이 여의도에 비치된 지 한 달 만에 5개 중 1개가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여의도 내 30곳의 대여소에서 헬멧 1,500개를 비치한 결과 어제 기준으로 357개가 회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따릉이 이용률이 높은 여의도 7개 대여소를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현장 모니터링한 결과 헬멧 이용률은 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 달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정책을 앞두고 여의도에서 시범적으로 따릉이 헬멧을 무료로 대여해왔습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 건설 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도가 의무 도입됩니다.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찍으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사가 근로자의 퇴직 공제 부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설 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와 투명한 인력 관리를 위해 도입됐으며 앞으로 서울시 발주공사를 수주하려는 시공사는 근로자 근무 일수를 기록하기 위한 전자태그 단말기를 설치하고 근로자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의장단 구성을 두고 파행을 겪어왔던 성북구의회가 새 의회가 꾸려진 지 50일 만에 개회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당 의원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결국 양당 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파행 후 50일 만에 개회식이 열렸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의회 출석을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식은 진행됐습니다. 제8대 성북구의회를 개원하는 자리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함께하지 못하여 의회를 개표하는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4명,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8명인 상황에서 의장단 배분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 당초 야당은 부의장 한석과 상임위원장 한석을 요구했지만 다수당인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의장단 선거는 강행됐고 6석 중 5석은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던 상황. 그러나 최근 들어 후반기 의장단 6석 중 2석을 자유한국당에 주기로 협의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합의문 작성을 두고 또다시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이 후반기 부의장 한석과 상임위원장 한석을 주겠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한 것.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구도로 약속한 상황인데 합의문 명시까지 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의서 자체가 잘못된 거라 이거지. 우리가 서로 약속하면 되는데 꼭 합의서 써야 되냐. 여기까지 했는데 부의장은 뭐 상임위원장하고 후반기 못을 박아라. 이 차이요. 상생해서 협치해서 14대 8이지만 일방적이지 않고 논의해서 한다. 잘해보자는 내용이지. 뭐 그런 것도 안 받아주면 앞으로 자기네 그냥 뭐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달 말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임시회가 예정돼 있어 반쪽짜리 의회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서대문구 신촌하면 과거 7, 80년대 청년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촌 지역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신촌 로터리와 중앙에 위치한 시계탑, 지금은 사라진 풍경에 세월이 많이 지났음을 실감케 합니다. 신촌시장과 현대화 이후 신촌역 주변의 모습도 과거 신촌을 기억하는 시민들에게는 추억입니다. 신촌은 1960년대 대학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소설가 고 최인호 씨를 포함해 많은 문인들의 활동이 이어졌고 1970년대 들어서는 라이브 카페를 기반으로 김현식과 한영애와 같은 가수들의 성장의 발판이 됐습니다. 신촌은 대학생들이 권력에 맞서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한일협정 반대와 베트남 파병 반대 등 크고 작은 시위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냈고 1987년 6월 항쟁을 거쳐 대학 문화의 격동기를 맞았습니다. 신촌 지역은 청년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대학촌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문물들이 수용되고 그다음에 확산되는 그런 산실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살리고자 신촌에서 탄생한 문화, 신촌에서 탄생한 음악, 그다음에 신촌의 패션과 유행, 그리고 87년도 민주화 운동까지. 신촌의 전성기를 만나볼 수 있는 청년 문화의 개척지 신촌전은 오는 10월 21일까지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올해도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초에 세웠던 금연계획 잘 지키고 계신지요? 8개월은 고사하고 작심 3일인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금연 클리닉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박영찬 기자입니다. 진료실 한켠에서 상담을 받는 주민들. 한쪽에선 측정기에 입을 대고 온 힘을 다해 숨을 불어넣습니다. 강동구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 금연 교육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금연 홍보물을 나눠주는 개념에서 시작해 담배값이 인상된 2005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2,500명에서 3,000명의 주민들이 방문하면서 그동안 금연 클리닉을 다녀간 주민들의 누적 방문 횟수만 2만 회에 이릅니다. 처음 등록하면 6개월 동안 전문 관리사와의 상담을 거쳐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받게 해두어 참여자들의 금연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금연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찾아오시는데요. 6개월 동안 금연을 하시는 데 있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금연하실 수 있게 의지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클리닉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금연을 앞두고 결연한 의지를 내보입니다. 금연을 시도하며 겪었던 시행착오와 고민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죠. 담배는 컨트롤이 됩니다. 신혼부부인데 내년에 이제 임신도 해야 되고 해서 담배를 한 20년 넘게 피워왔는데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또 제작이 나와 있어서 1년 안에 무조건 끊어야죠. 강동구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며 금연을 시도하는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중구 다산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구청과 주민들 간의 소송 끝에 결국 취소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구청이 내세운 공익보다 주민들의 기본권을 우선한 겁니다. 서영호 중구청장이 이 개인 재산권 침해가 심한 다른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소송 끝에 결국 취소된 다산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공익사업이라도 개인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주민과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토지 수용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공익사업들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동 서해 문화마당 조성 사업과 친당 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급자, 즉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익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수요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편의시설의 내용도, 편의시설을 짓는 방식도 이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라고 하는.
사업 추진으로 자신의 집과 가게가 수용될 위기에 처했던 해당 부지 주민들과 상인들은 지난 몇 년간 겪은 고충을 토로합니다. 처음에 추진을 할 때 명확하게 이해 당사자를 불러놓고서 시작을 얘기가 됐으면은 이런 문제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그 주민분들이 우리 그 건물들에 뭐 그냥 엄청나게 민원을 넣어갖고 저희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하지만 수용 대상 부지 주변에서는 원래 추진하려던 복지관이나 문화마당 등의 공공시설 건립을 원하는 목소리도 많았던 상황. 사업은 취소됐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는 공공시설 건립의 숙제는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의 주차장 문제는, 우리 동네의 복지관 문제는, 우리 동네의 그 공원 문제는, 우리 모두가 요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 지지부진했던 경전철 4개 노선이 재정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 우이신설 연장선과 면목선, 목동선과 난곡선 등 4개 노선을 2022년까지 재정 사업으로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노선은 당초 민자 사업으로 계획됐지만 수익성 우려로 추진이 지연됐던 사업들입니다. 총 예산은 2조 8천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서울시의 예산은 1조 6,600억 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당초 민자 사업 시 소요되는 예산 대비 약 6,100억 원이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매달 25일이면 모든 가정에서 한 명씩 참석했던 반상회. 많은 분들의 기억 속 한 장면일 겁니다. 동네 현안도 얘기하고 사랑방 역할도 했던 모임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이웃 간의 담벼락도 높아지면서 이제는 모바일로 소통하는 시대가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들에게 오늘 얼마나 많은 인사를 건네셨습니까?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